이번 여정도 금오도로 향하며 시작합니다. 올해가 시작되고도 벌써 봄이 다 지나버렸는데요. 주말마다 추위와 심한 바람에 날씨가 좋으면 일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 오래간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영등철을 맞아 여기저기 조가도 좋지 않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왕이면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하필 일정을 시작하는 날에 센 바람이 불고 바닷물색이 뿌연색입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보는 바다색이라 당황스러운데요. 요 며칠 바람이 세서 물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뿌연 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기대 반 불안 반 이번 일정을 시작합니다. 금오도에 도착해 숙소로 향하는 길인데요. 봄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날이 추워 파릇파릇한 색상과 피어나는 꽃들을 보기 힘들었지만 남쪽인 이곳은 봄이 시작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날 풍경이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봄나들이 겸 여행으로 멀리까지 온 곳이기에 봄의 정취를 느끼며 드라이브를 즐겼는데요.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즐겁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심포항이 보이는데요. 간조 시간을 맞아 물이 빠져 저 멀리까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필이면 살이 물 때에 맞춰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바닥에 몰이 너무 많이 피었고요. 게다가 비교적 먼 바다인 이곳도 물색이 뿌옇게 보이는데요. 바람도 심하게 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첫날 낚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행히 밤이 되며 바람이 약해졌는데요. 바람이 약해진 틈을 타 앞방파제에 나왔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불어도 따뜻했지만 밤에는 상당히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한 겨울용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안 어울리지만 겨울용 옷을 가져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날인 만큼 빠른 조류도 말썽을 부렸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추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조류에 떠밀리며 밑걸림도 생겨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낮에는 수초 사이 심한 뻘물에 작은 치어들마저 보이지 않았는데요. 바람이 잦아들고 조금씩 뻘물이 옅어지며 작은 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약재가 있음에도 경치와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고기가 나와줄까요? 미약하지만 간간히 입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투척해놓은 미끼의 입질의 흔적이 보이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날씨가 더욱 추워지며 아버지는 먼저 들어가셨는데요. 한참을 있다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오라는 고기는 안 오고 어디선가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조폭같이 때려 몰려와 앞뒤에서 우러대면서 무언가 달라는 협박을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싸우대기까지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제 짐들을 습격하기도 했는데요. 미끼사수와 살림사수를 위해 신경도 써야 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올 때마다 반겨주던 그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낮에 보니 이번에는 그 친구가 자기 집 목줄에 묶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대신 어느샌가 숙소에 있던 조카가 나타나서 제 자리를 빼앗아 버렸는데요. 사람이 늘어나니 고양이들도 사라져갑니다. 조카가 심심했는지 카메라를 보고 장난도 치며 한동안 놀다 갔는데요. 일행들과 가족들도 조카가 궁금한지 나와주셔서 무료함도 달래고 고양이 걱정도 덜었는데요. 이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촌 노인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측 낚싯대가 꼬물거리기 시작하더니 화끈한 입질이 한번 들어옵니다.
챔질후 강한 저항감이 느껴졌었는데요. 그만 목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줄이 터지고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곳은 목줄을 강하게 써야 하는데 적은 호수의 목줄을 쓰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더욱 튼튼한 목줄로 교환하고 다시 캐스팅을 했는데요. 더 이상의 큰 입질은 없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 채 이날 밤낚시를 마쳐봅니다. 다음날 아침 옆 방파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조사분들이 큰 사이즈의 고기들을 많이 잡았던 자리지만 바닥에 자라난 무수한 풀들로 인해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캐스팅이 가능한 자리를 찾아 대를 편성했는데요. 조류가 세서 무거운 봉도를 사용하고 본류대를 노려봅니다. 바람이 강해 이날도 험난한 낚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햇살이 눈부시게 뜨거웠었고요. 바람으로 의자마저 뒤집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첫 입질을 받았는데요. 이번 여행의 첫 수를 작은 놀래미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금오도인데 씨알이 아쉬워 좀 더 늦게까지 던져봤는데요. 낚시하기 어려운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더 이상의 조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햇빛에 얼굴만 그을린 채 낮낚시를 마칩니다. 간조 시간을 맞아 휴식을 취하고 이른 저녁 식사 후 다시 앞 방파제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밤낚시는 좀 더 큰 씨알을 목표로 개불 미끼를 사용했는데요. 어제보다 현저히 맑아진 물색과 더불어 잔잔한 바람이 불며 큰 대물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보다 더욱 물색이 맑아지니 방파제 주위로 작은 치어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서 볼락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정갱이를 낚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어 저도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참질에는 성공했지만 끌려오다가 근처에 와서 고기가 빠집니다. 미세한 흔들림에 챔질을 했는데요. 하필 이때 옆에서 누워 낚시하시는 분이 제 주리로 캐스팅을 하셔서 낚싯줄이 엉킨 것 같습니다. 엉킨 줄을 다 풀고 나니 아직도 고기가 달려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박혀있는 고기를 빼내고 다시 줄을 감아봅니다. 무언가 달려 올라왔는데요.
장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뭔가 아쉬운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입질은 들어오는데 막상 참질하면 끌려오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두어 시간 시간이 흐르며 지쳐갈 때쯤 한 마리 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 본류대에 던져놓은 우측대에서 계속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기다리다가 미끼를 확인하기 위해 회수했는데 무언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풀과 함께 올라오며 묵직했는데요. 대물은 아니지만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 때면 항상 잡았었던 쏨뱅이인데요. 이번 여행에서도 쏨뱅이를 한 수 추가합니다. 이후로도 물고 당기는 입질이 이어지고 빠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싱싱한 개불로 교체해가며 잡아내고 말겠다며 계속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 녀석들의 존재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개불을 물고 앞에까지 와서 떨어지는 볼펜 크기의 애장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불의 애장어라니 너무 허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허탈감과 기대감이 컸던 밤을 뒤로하며 이번 여행에서의 낚시를 마쳐봅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이곳을 떠나 집으로 향하는 날인데요. 날씨도 좋고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색이 더욱 맑아졌습니다. 며칠 더 있고 싶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일정상 이번 여행은 오늘로 마쳐야 했고요. 이곳을 떠나며 근처 전망대에 오르기로 합니다. 이곳은 방파제 끝에 있는 비렁길 코스인데요. 이 나무 데크를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 위에서는 옆 해변도 보이는데요. 해변이 너무 아늑한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어제 낚시했던 방파제들이 보이는데요. 이 멋진 경치를 눈에 담고 추억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여천항에 도착하니 차량 줄이 길었는데요. 차례를 기다리다 보니 우리가 타고 갈 배가 도착해 승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배는 출발하고 멀어져 가며 금오도와 저 멀리 망망대해를 바라봅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배 뒤쪽 바다 위에서 무언가 보입니다. 너무 빨리 사라져서 처음 본 것은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요. 반대쪽에서 또 한 번 다른 녀석들이 얼굴을 비칩니다. 상갱이인데요. 매번 올 때마다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운이 따른 것 같은데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저기서도 상갱이가 보입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이곳은 올 때마다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낚시는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꼭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니 즐겁게 충분히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고요. 더불어 좋은 경치를 만끽하고 선상에서 상갱이를 만나는 새로운 즐거운 경험도 하며 이번 여행을 마칩니다.